자, 답부터 맞춰보겠습니다.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2번, 7번에 2번, 8번에 2번, 9번에 1번, 10번에 2번, 11번에 1번, 12번에 3번, 13번에 3번, 14번에 1번, 15번에 4번, 16번에 1번, 17번에 4번, 18번에 4번, 19번에 3번, 20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빨리 해보고 제가 해설서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걸 좀 자세히 보시고 해설은 짧게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지폐결세의 자유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 왜 틀렸죠? 지금 국무총리 공간 인근에서 국무총리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5개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더군다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도 하지 않았다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시험 문제 판례 많이 나오죠. 국회 100m 앞에 이제 집회 허용되죠. 국회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 한에서는, 맞죠? 외국인 공간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의 답이 1번 옳지 않고요. 2번 헌법 전문에 대한 거. 자, 헌법 전문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보시고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옳은 것이 4번이요. 옳은 것. 틀린 것 볼까? 1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알다시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게 포인트잖아?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국민에 대한 부담을 보호하는 것, 보호해야죠. 보호 의무를 속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일본 위안부 동원된 분들 정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당연히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2번도 마찬가지로. 자, 이건 왜 틀렸냐면요. 헌법 전문에 기재된 3일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적, 연역적 이념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적용돼서 할 수 있고 그에 기하여 요게 틀렸어요.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전문으로부터 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개별적 기본권은 뭘로 도출돼요? 헌법 전문이나 헌법의 원리가 아니라 헌법 조문, 개별적인 조문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3번. 자, 이것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다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너무나 당연히 3번이 틀렸죠. 일제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강점이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불법적인 강점이죠. 뭐 강점이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논리야. 일본도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규범적 법을 만들고 법에 근거해서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재판도 하고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재판도 해줬다 이런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질적인 지배 자체가 불법적 점령이었단 말이죠. 자, 3번 국적법. 자, 이거 중요합니다. 국적법. 1번이 왜 틀렸을까요? 복수국적자. 자, 18세가 되어 병역 준비에 편입된 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국적 이탈을 금지한다. 이거 병역법 헌법의 헌법 가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위배된다고 봐. 그래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2년 이내죠. 네, 2년 이내에 국적 이탈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헌법 해석,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련돼서 자, 1번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자,
구속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구속. 구속을 형사 절차상의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구속까지 의미한 것을 해석하는 것은 한계를 넘어선 건가? 아닙니다. 당연히 포괄적으로 행정 절차상에서의 구속도 구속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어떤 인위적인 제한 조치는 다 구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구속된 미결 수금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끔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계를 넘어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기본권의 주체. 자, 기본권의 본질적 주체는 뭐라고? 개인 또는 법인. 하지만 정당도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4번 보세요. 등록 취소된 정당은 정당으로서, 이거 나왔죠. 오늘 아까도 봤던 거죠. 등록 취소된 정당은 정당으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기본권 주체는 인정할 수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인정됩니다. 인정된다라는 거. 자, 6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2번이 틀렸죠. 자, 우리 경합 충돌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 자, 근데 그럴 때는 어떤 기본권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해 줘야 될 거예요. 자, 근데 만에 하나 기본권의 충돌 상황에서 상위의 기본권, 우선 원칙, 당연하죠? 하위보다 상위의 기본권. 더, 상위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야? 더 보호 가치가 많은 것들, 더 보호 가치가 많고 더 중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혐연권과 흡연권, 이 두 가지 중에 더 상위의 기본권은 뭡니까? 혐연권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까 방금 뭐랬어요? 더 상위의 기본권은 더 보호될 기본권이 많은 경우죠. 예를 들면 둘 다 공통점으로 뭘 강조할까? 사생활권인 거야. 내 필자유. 나는 담배연기 맞지 않는데 사생활 기본권이지만 혐연권은 하나가 더 있죠. 뭐? 행복추구권, 생명권과 관련된 거. 행복추구에 근거한 생명권이죠. 우리가 발암물질 맞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보호될 가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상위 기본권은 혐언권입니다. 혐언권.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생활권과 생명권과 관련되어서 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7번 직업의 자유. 자, 이것도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1번. 자, 이거 최신 판례입니다. 여러분 7번 문제 중요합니다.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탐정업 유사 직역에 종사하면서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직업성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닙니다. 침해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을 직업적 어떤 탐정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탐정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남의 정보를 캐는 거죠. 맞잖아요. 탐정은 남의 정보. 그러면 남의 정보를 캔다는 건 남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는 뭐라고 해? 예? 탐정업 유사직역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잖아. 그러면 더구나 탐정업도 아닌 허가받은 탐정업도 아닌 유사직역의 직역의 모든 사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의 취득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의 불법적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업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면 측량업. 측량업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 있다. 여러분 측량업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어제도 나왔죠. 아파트가 제대로 정확한 재료, 정확한 준공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뭐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기도 했고 아파트 외벽에 철근이 삐져나와가지고 뭐 그래서 뭐 순살 아파트, 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측량을 제대로 안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측량업은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측량업자가 전문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신뢰를 하고 또 그게 정확하다고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어내면 안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서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어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나 소나 세무사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 8번에서 2번. 자, 이거 좀 어려워요. 별표해 놓으세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가족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익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균형상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생님 우리 8촌까지 안 되잖아요. 맞아요. 8촌 이내에는 친족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촌 이내의 친족은 8촌 이내는 뭐야? 친족이야. 그런데 금혼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사실상 금혼 규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각한 근친혼. 8촌 이내의 결혼을 근친혼이라고 본 거야. 가까운 친척. 근친혼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심각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미 결혼된 당사자의 부부 관계 또 그들의 자식에 대한 법적 권리를 어떻게 될까?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봤어. 이해돼요? 다시 정리하면 쓰세요. 정확히 뭐냐면은 근친혼, 이 8촌 이내의 부부,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했다라고 하면 근친혼이잖아. 근데 근친혼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한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가능하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무효와 취소는 다르죠. 무효는 뭐예요? 그 관계가 본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야. 만약에 자식을 낳죠. 얘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없는 자식. 왜? 이 자체가 부부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취소는 뭐죠?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취소는 주장해야 돼요. 알았어요? 무효는 주장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법률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취소는 기존의 법률관계가 성립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관계, 사실혼의 부부관계고 내 자식으로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야.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흔히 근친혼 관계에서 이미 성립된 가족관계를 어떻게 깰 거냐 이거지.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야. 근데 그런 근친혼 관계의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표현은 예를 들면 사실상 8촌이라는 범위도 굉장히 넓은 범위죠. 8촌 친척 본 적 있어? 자주 봐? 나는 내 남동생도 자주 못 봐. 남동생 나하고 몇 촌이죠? 촌수 계산할 줄 알죠? 나하고 남동생 몇 촌이에요? 이거 이 양반들 형제자매는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2촌이야 2촌. 나와 부모가 1촌이고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4촌이면 어떻게 돼? 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그러면 나하고 몇 촌이야? 3촌이야. 이것도 3촌이야. 나라고 치면 알았어요? 3촌이야. 알았어요? 그럼 4촌이면 뭐야? 이렇게 가지를 피면 되는 거죠. 가지를 쳐나가면. 알았어요? 4촌이면 이게 가지를 쳐나가면 되죠. 4촌이죠. 맞죠? 하물며 8촌은 그러니까 사실상 8촌도 너무 넓어. 솔직히 8촌 이내 범위의 근친은 근데 일본은 4촌도 돼. 이건 나라마다의 민법 규정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8촌 이내의 가족은 친족이라고 봐요. 그래서 8촌 이내 가족은 민법상 친족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별개로 혼인관계에 있어서 과연 8촌 이내 가족 하지 말아야죠. 친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 깰 거냐 이거지. 그래서 본질적인 무효는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요? 취소 가능한 사유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기왕 형성된 관계, 당사자 관계나 자녀 관계를 법적 지위를 보장할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재산권에 대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세심 판례입니다. 자, 이거 그럴싸한데 왜 1번이 틀렸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은 헌법재판은 이렇게 판단했어. 골프는 뭐야? 고급 스포츠야.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골프를 한번 치려면 비용이 장난치 않죠? 미니멈 10만 원이야, 1인당. 그린피부터 시작해서 회원제. 대부분 골프장의 운영을 회원제로 하죠. 여러분, 보통 회원제라는 개념 자체는 뭐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아직 접근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급 스포츠고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우니 중과세 하는 건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치세라고 보는 거죠. 백화점 가서 어느 정도 가격이 높은 레벨에 있는 제품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사치세가 붙어요. 특별소비세라고 말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죠. 특별소비세 내봤어요? 롯데월드, 롯데타워 80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처먹으면 아마 특별소비세 낼 거야. 거긴 스테이크 가격이 보통 한 20만 원 넘어갈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다 붙잖아. 모든 거에 부가가치세는 다 붙어요. 10%가 사치세라고 불리는 명칭 사치세가 아니고 특별소비세. 특별소비, 그러니까 넌 중과세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소비세라는 건 이거야. 너희는 돈이 많으니까 너희가 막 소비하는 거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사치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중과세 한다고 해서 재산권 침해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40%대잖아. 1000분의 40이니까 4%네, 4%.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0분의 40이니까 4% 중과세 하겠다. 자, 그 다음에 10번 환경권. 자, 이거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면요. 2번 틀렸어요. 동물 장묘법. 요즘에 동물들도 반려동물 해가지고 함부로 버리지 않죠. 죽는다고 해서. 근데 이거 여기 보면은 제10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환경권을 보호해야 하는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평가했다. 아, 요거는 좀 판례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판례죠. 여러분 파악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 자, 이런 거야. 물론 기존의 이 법률 제17조 장묘 등록 법률에 의하면 명확히 설치 제한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은 설치를 제한한다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놨어요. 뭐 분진, 매연, 소음, 그 다음에 냄새 있죠, 냄새. 이런 것들이 엄격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그런 규정들이 이미 다 있으니까 단순히 다른 지역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보호를 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입법자의 의무가 과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입법자는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는 거야. 왜?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지역은 설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요구하는 건 특정한 명칭을 갖는 어떤 지역은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 대신 어떠한 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뭐 환경 예를 들면 환경 청정한 물 보호 지역 같은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데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놨다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단순히 지역적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입법자가 입법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 옳지 않은 거. 자, 1번 틀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야. 주민투표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당연히 지역 안건은 당연히 주민투표로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투표 소송에 배제한다. 국가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국가정책을 주민의 의사결정을 묻는다. 우리는 분명히 헌법에 뭐가 있어? 국민투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차별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알아서 평등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없다. 분명히 양자 사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그걸 감안한 거야. 감안해서 주민투표 소송 제기가 국가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해놓은 거야.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사회권적 기본권 옳지 않은 거. 3번이 틀렸죠, 여러분. 이건 했었어요, 여러분. 자, 쉽게 말하면 뭐죠, 여러분? 생계유지 보호, 생계유지 보호받는 거. 알다시피 기초생활보장자가 깜빵에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서 밥 주고 입혀주고 다 하니까 기초생활수급 비용이 어떻게 정지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 우리 요거 기출 봤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인간주동가치 행복추구권 옳지 않은 것. 요거는 3번이 틀렸죠. 여러분, 경찰이 언론기자 이거 지금 봐. 무슨 단계야? 조사받는다니까 수사 단계죠? 여기에 이제 뭐가 돼? 모습 다 드러났죠? 이건 초상권 침해라고 봐.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공무원 제도. 자, 직제가 폐지된 공무원을 직권 면직.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제가 폐지됐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부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걸 담당했던 공무원의 면직. 면직은 뭐야?
그러니까 파면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그 직함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면직은.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 규칙 사유가 없긴 없죠.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제도 자체의 위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양반은 뭐가 돼? 뭐가 없어져? 직이 없어졌죠. 그럼 이 양반은 어떻게 해? 직이 없으면 다른 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유휴자원이 되는 거야. 이럴 때 이들 뭐라고 불러? 유휴인력. 쉽게 말하면 돈 받고 노는 인력이지. 이렇게 해야 이제 뭐 다른 어떤 직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 많잖아. 휴직 내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공무원 그런 거 있어. 임시직 뽑는 경우 되게 많아. 임시직이 기간제 공무원 뽑는다고. 왜? 갑자기 결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 유휴 인력이 있으면 바로 메꿔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적인 국가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이 면직 제도는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건 직업 공무원 제도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옳은 것 골라봐라. 옳은 것. 자, 이건 4번이 맞습니다. 틀린 것 보면요. 자, 정당해산 심판에서 단순 위반 저촉 아니.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질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단순한 위반 사실만 가지고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아마 기각됐을 거야. 헌재에서. 2번은 뭐가 돼? 자, 요거 별표.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당선의 과정, 방식에 상관없이 다 뭐가 됩니까? 상실됩니다. 당선의 방식과 상관없다는 게 뭐야? 지역대표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다 돼. 비례대표도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거 공부하는 문제고요. 3번은, 자, 이것도 별표. 자, 정당해산 심판도 심판이고 재판이잖아. 그러면 재판의 절차, 흔히 소송 절차에 어떤 적용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 그런데 써놓자. 정당해산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정당해산 심판은 뭐가 적용된다고 배웠죠?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된다고 배웠죠. 자, 참고로 탄핵 심판은 뭐가 적용된댔어요? 탄핵 심판을 청구됐을 때 어떤 절차 소송법이 적용됩니까? 했잖아요, 다. 형사소송 절차가 적용된다고 했고요. 또 2개 더 적어보세요.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는 뭐가 적용되겠어? 힌트. 권한쟁의는 뭐죠? 국가기관끼리의 다툼이죠.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죠. 자, 어떤 소송 절차가 적용돼야 돼? 행정소송 절차가 적용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절차법에는 크게 3가지. 형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 행정소송 절차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꼭 적어 놓으세요.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 지금 이 경우 정당해산 심판은 무슨 절차? 민사소송 절차. 탄핵 심판은 무슨 절차? 형사소송 절차. 그 다음에 정당해산 심판과, 죄송합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은 무슨 절차? 행정소송 절차가 적용된다. 이거 다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본글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평등권에 관련되어서 자, 1번.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자, 2번. 자, 이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근로자의 날 여러분 못 쉬어요. 선생님, 공무원도 근로자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근로자이면서 또 뭐야? 특수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근로자성도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의 일반 근로자와 같은 관련해서 차별받는 평등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자, 이거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정치자금법. 자, 정치자금이라는 게 돈이죠, 돈. 근데 이게 보면 거기 이제 어려운 말로 지역 단위 선거구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다수지역 선거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뭐가 다르냐? 지역 단위 선거구의 국회의원, 다수지역 선거구의 국회의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로 보세요. 자, 작은 소도시는
그냥 도시 하나가 하나의 선거구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저 지방에 가면 작은 그냥 조그마한 구가 있을 거 아니야. 조그마한 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치면 그냥 군이 그냥 하나의 지역 단위고 그 소속의 국회의원 한 명이야. 근데 봐. 서울시 같은 경우 어때? 서울이라는 지역구 안에 또 마포구 안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야? 마포구 갑을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을병 이런 거 붙은 게 다수 지역구야. 다수. 갑을병 이런 거 붙은 거 알았어요? 여기도 갑을병 있죠? 고양시에 한 명 뽑는 거 아니죠? 고양시 갑을병 이게 다수.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단일 지역구하고 이 다수 지역구의 정치 자금에서 어디가 돈 많이 들어? 어디가 돈이 더 많이 들겠어? 다수 지역구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차별해야 돼, 안 해야 돼? 정치 자금의 차별성을 둬야지, 당연히. 그런 얘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그러니까 그래서 차이를 두어야 된다는 거야. 차이를 당연히 둬야 되는데 두지 않은 것이잖아. 그렇지? 두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역구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자, 제가 말을 잘못했어. 다시. 그러면 당연히 어때?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이 고양시 갑을병, 그 다음에 작은 소도시의 하나의 국회의원, 당연히 여기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거야.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단원적으로 이쪽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현재 판단이야. 예를 들면 여기 갑을병이 있어. 갑을병이 있는데 갑을병에 당선된 사람이 다 같은 소속의 정당이라고 칩시다. A라는 당에서 갑을병이 다 당선된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양반들이 어때? 같은 정당이니까 어때? 같은 정당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 양반이. 야, 우리 그러면 여기 국회의원 사무실 그냥 하나에 같이 쓰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야, 우리 나누지 말고 그냥 하나에 같이 쓰자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선거사무소 하나, 아까 얘기했던 소지역에서의 선거사무소 하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정치 자금, 즉 돈 소요됨에 있어서 무조건 이쪽이 더 많이 든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야, 당연히 다수 지역에 관련되는 쪽이 돈이 더 무조건 많이 드니까 거기다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단론하진 말자. 무조건 작은 단위가 돈이 더 적게 들겠구나라고 이렇게 단언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특히 정치 자금에 관련해서는 이걸 일부러 나누어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별표. 이 선지는 바로 그런 선지입니다. 그런 선지. 굳이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평등원칙 이벤트. 그러니까 여기는 나눠야 된다라는 거야. 안 나눴으니까 차별이라고 본 거야. 나눌 필요가 없다. 차별이 아니다. 자, 17번 적법 절차 원칙. 옳지 않은 거 4번 틀렸죠? 자, 교도소, 이거 잘 봐야 돼. 교도소장이 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밑줄, 거실이나 작업장, 여러분, 거실 동그라미, 작업장, 여러분, 이 양반이 살고 있는 깜빵 안이 아니라 거실과 작업장이잖아. 여기를 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겠지? 이건 당연히 문제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과 그리고 검사는 은밀하게 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 안 맞아? 이건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에 있어서의 특히 수용자의 어떤 기본권 침해도 없어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수용자의 부담도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 이것도 어려운 선지 나왔어요. 4번 별표. 왜 옳지 않냐면요. 보세요. 소년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의 삭제. 수사 경력 자료의 삭제.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은 있어. 소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년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형사법에 배웠죠? 범죄 소년 있고 촉법 소년 있는 거 알죠?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알죠? 알아 몰라요. 범죄 소년, 촉법 소년 뭘로 구분해? 나이로 보죠? 나이로 봐요, 안 봐요? 그런데 형사처벌 촉법 소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받아? 많이 받아야 보호처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 소년, 여기서 소년이라는 건 범죄 소년을 말할 거야. 얘는 일정 기간 지나면 수사 경력과 보존 기간에 대해서 삭제해줘. 왜냐하면 어린 꿈나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봐.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법원은 형사법원일 거야. 형사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 그러니까 불처분 결정에 소년부 송치했다는 건 뭐야, 여러분? 소년부로 보냈다는 거야. 소년부는 가정법원이야.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어. 그럼 얘는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한테는 뭐가 없어? 얘네들한테는 규정하지 않았어. 뭘? 수사경력 자료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뭐가 돼? 이것이 계속 보존돼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 되죠. 이건 개인정보 자기권을 분명히 침해한 게 맞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소년 보호 조치를 받는다고 해서 얘가 얘의 기록을 계속 남겨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해줘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자, 19번. 관습원법. 자, 뭐가 틀렸어요? 이거 많이 풀어봤죠? 3번 틀렸죠? 우리가 불문원법인 관습원법도 성문원법과 동등한 자격이 있어 없어? 효력이 있다라고 보죠? 자, 그 다음에 20번 헌법의 재개정 과정. 여러분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틀린 거 봅시다. 1번. 이거 왜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헌법 제정 권력이 국민이라고 보면 되죠. 쉽게 말하면. 재개정이다 국민이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맨 처음 헌법 만들 때는 국민이 안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재헌의회가. 2번을 틀렸어요. 즉시 공포해야죠. 대통령은 즉시. 일반 법률이 이제 공포에 대해서 이제 15일 규정을 두는 거고요. 알았습니까? 3번 맞죠. 4번을 틀렸어요, 여러분. 자, 이거 중요합니다.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선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럼 국민이 이거에 제기를 할 수 있어. 선관위원장을 픽으로 하는 것까지 맞았어. 근데 헌재에다 제소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합니까? 어이, 잘했어요. 대법원에 제소하는 겁니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몇 점? 몇 점? 자, 이제 이거면서 우리 물을 이거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알았습니까?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5분만. 우리 점심시간이 몇 시죠? 1시인가요? 아, 원래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해서 원래 그러면은 지금부터 밥을 먹읍시다, 그러면. 먹어서 1시 반에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5분. 자, 저기 5분 있다가 1층에서 봅시다. 알았죠? 세 분 다 1층에서 5분 있다 봅시다.